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이 안 가고 SNS를 보면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위로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위로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대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인간의 뇌는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듯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아예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겠죠.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인생이 막힌 사람들에겐 공통된 패턴이 있다. 슬럼프에 빠진 분들, 번아웃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확히 5가지 공통된 신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바꿔나간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눌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함께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나 자신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요. 바로 주변 환경의 무질서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주변을 둘러보실래요? 책상 위가 어떤가요? 침대 옆은요?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보시면 어떤가요? 정리되어 있나요? 아, 그냥 좀 어질러져 있을 뿐이야.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시각적으로 어지러운 환경은 우리 뇌의 피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보이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하나하나, 바닥에 널린 옷까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정신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왜 항상 같은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마크 저커버그가 왜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지요? 그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소한 선택과 시각적 정보가 정신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를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3개 이상 있나요? 스마트폰 사진첩에 스크린샷이 100장 이상 있나요? 방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공간이 깔끔한가요? 옷장을 열면 1년 이상 안 입은 옷이 절반 이상인가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20개 이상 흩어져 있나요? 만약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5분 동안 지금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딱 5가지만 치워보세요.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5개만요. 그 다음 5분은요.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스크린샷 10개를 삭제하고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5개 정도만 처리해보세요. 마지막 5분은 내일의 나를 위한 작은 배려예요.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책상 위를 깔끔하게 비워두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15분이 여러분의 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환경을 바꾸는 건 어쩌면 운을 바꾸는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2번째 신호는요. 언어의 오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아, 진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에이,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재능이 없어. 혹시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당신이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다. 인지심리학의 아론 백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상상한 일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안 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게 만들죠. 언어는 주문이다. 매일 자신에게 어떤 주문을 걸고 있는가. 제가 상담했던 한 20대 여성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취업 준비를 2년째 하고 계셨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셨어요. 상담 중에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고 했죠.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보이세요? 없고요. 그냥 평범한 하려고 노력은. 이 모든 단어들이 불확실함과 스스로를 낮추는 언어였어요. 잠깐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거부감이 드는 문장이 있나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하나라도 말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언어가 조금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언어 습관 바꾸기를 시작해 보세요. 먼저 이런 표현들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어차피, 그냥, 밖에, 나는 못해, 같은 말들이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지금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어. 어차피 안 돼.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냥 평범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중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 더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딱 3초만 투자해보세요. 이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단 한 문장이면 돼요. 처음엔 좀 이상하고 어색할 거예요. 심지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3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 준비생분, 언어 습관을 3주간 바꾸신 후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 강점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합격하셨어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세 번째 신호는요. 관계의 피로도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만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통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처지는 사람.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한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70% 이상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업무 스트레스도, 경제적 어려움도 결국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관계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관계들을 너무 당연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원래 친구니까,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 직장 상사인데 참아야지.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 짐 론이라는 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다. 당신 주변 5명을 보면 5년 후 당신이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자주 연락하는 5명. 그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냉소하시나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대로이길 바라시나요? 제가 만났던 한 40대 사업가 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사업이 계속 잘 풀리지 않으셨어요. 시도하시는 것마다 어려움이 있으셨고 상담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세요? 대학 동창들이요. 한 달에 2~3번 만나서 술 마시죠.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다들 직장 다니면서 불만이 많죠. 맨날 회사 이야기, 상사 이야기,
세상 불평. 보이세요?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고 계셨던 거예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불평과 험담이 대화의 대부분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는 안 돼. 너 수준에. 현실을 봐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먼저 연락처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세요.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느껴보는 거예요. 긴장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하나의 신호예요. 당장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남의 빈도를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요즘 바빠서라는 말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바쁜 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독서 모임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운동 커뮤니티에 성장하고 싶다면, 배움의 공간에요. 거리 두기는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져야 나중에 그분들도 도울 수 있어요. 비행기 안전 수칙 기억하시죠? 산소 마스크는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타인을 도우십시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가분, 몇 개월간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시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가셨어요. 1년 후 사업도 좋아지셨고 그분 표정도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요. 감각의 마비예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본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멍하니 보며 와, 예쁘다 생각하신 게 언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조금 둔해져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기쁨을 못 느끼면 큰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연구를 보면요. 현대인의 뇌는 도파민 과부하 상태라고 해요. 짧은 영상, 자극적인 콘텐츠, SNS 알림, 배달 음식, 술, 담배. 우리는 매 순간 강렬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뇌가 이에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은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쾌락의 쳇바퀴예요. 계속 달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자극을 찾는데 행복해지지는 못하는 거죠. 자극은 중독이지만 기쁨은 영양이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후반 직장인 분이 계셨어요. 요즘 아무것도 재밌지가 않아요. 취미도 없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제가 여쭤봤죠.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세요? 한 7시간?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감각이 둔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강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진짜 감정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 같이 체크해 볼까요? 솔직하게 확인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의미 없이 콘텐츠를 소비하시나요? 친구와 있을 때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시나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신가요?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책이나 산책 같은 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이건 서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주에는 강한 자극을 조금씩 차단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식사 시간에는 모든 화면 끄기. 잠들기 1시간 전에 디지털 기기 멀리하기요. 두 번째, 주에는 감각을 회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10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기.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오직 그 맛에만 집중해 보기. 샤워할 때 물의 온도와 느낌에 집중해 보기요. 세 번째, 주에는 작은 기쁨을 채집하는 연습이에요. 매일 기쁨 일기를 세 줄만 써보는 거예요. 오늘 본 것 중 예쁜 것 하나, 오늘 들은 것 중 좋았던 소리 하나, 오늘 느낀 것 중 따뜻했던 순간 하나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직장인분, 3주간 이 연습을 하셨어요. 한 달 후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상한 게 출근길에 가로수가 보이더라고요. 3년을 다닌 길인데 나무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커피가 이렇게 향기로운 줄도 몰랐고요. 감각이 돌아오면 산도 돌아와요. 다섯 번째 신호는요. 루틴의 붕괴예요. 여러분, 요즘 몇 시에 주무세요? 아침 식사는 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나요? 아, 요즘 좀 불규칙해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면,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봐요. 이건 자존감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해요. 나를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면 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술을 마신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30대 중반분이 계셨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3년간 거의 매일 새벽 3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셨대요. 잠은 나중에 자면 돼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셨나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셨나요?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셨나요?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을 잠깐 체크해 볼까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본 루틴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세우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나씩 아주 작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수면에만 집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눕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주는 아침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뭔가 먹어보는 거예요. 토스트 한 장이면 충분해요. 거창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나는 아침에 나를 챙기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움직임이에요. 헬스장 등록하지 마세요. 그냥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존감은 회복된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자존감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생기군요. 오늘은 12시에 잘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새벽 2시에 자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물 1.5리터 마시기라는 작은 약속을 지키면 나는 내가 정한 걸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트업 대표님 3개월간 루틴을 하나씩 다시 세우셨어요. 6개월 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일의 효율이 2배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12시간 일해도 안 되던 게 이제는 6시간 만에 끝나요. 그리고 다시 제 자신이 좋아졌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혁명적인 변화예요. 여기까지가 인생이 안 풀릴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였어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변 환경의 무질서.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 언어의 오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요. 세 번째, 관계의 피로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 감각의 마비.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큰 행복도 오지 않아요. 다섯 번째, 루틴의 붕괴. 기본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돼요.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건요, 이 다섯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면 감각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면 나를 돌보게 되고, 나를 돌보면 루틴이 생겨요. 그리고 루틴이 생기면 공간이 다시 정리되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운이 없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운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물이 막힌 호수는 썩지만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에너지도 흘러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들은 모두 에너지가 막혔다는 신호예요. 공간이 막히면 생각이 막히고, 언어가 막히면 가능성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면 기회가 막히고, 감각이 막히면 행복이 막히고, 루틴이 막히면 성장이 막혀요. 그렇다면 운의 흐름을 바꾸는 법은 간단해요. 막힌 곳을 하나씩 뚫어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책상 위 물건 5개를 치우거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에게 연락을 조금 줄이거나,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거나, 오늘 밤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보거나, 단 하나만이요. 그 하나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신호등에 걸린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신호도 곧 바뀔 거예요. 30일 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간이 조금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조금 다정해져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조금 더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 조금들이 모여서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원래의 여러분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막히기 전 빛나던 그 모습으로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단지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주변이 어질러져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감각이 둔해져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댓글로 그 변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가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랄게요.